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인 증명으로 사람들은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300년 전의 일이죠. 자, 이 사건 이후 100년이 지나서 또 한 명의 위대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라토스테네스. 에라토스테네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입니다. 그의 천문학적인 업적은 지구가 둥글다는 증명을 기반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지구 둘레를 계산하냐? 2200여 년 전이면 인공위성도 없을 테고 개쩌는 천문학 기구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나 기술이 부족했던 그때 당시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구했을까? 이게 말이나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약 2200년 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은 그냥 단순히 책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이자 국립학술원, 자연과학 연구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여러 유명 학자들에게 연구실과 함께 연구비도 지원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라토스테네스가 나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자, 이 당시 중앙도서관장을 맡았을 정도면 에라토스테네스의 두뇌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 시대 당시 최강 두뇌다 이겁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별명이 베타였다고 합니다. 베타는 그리스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인데 그의 능력이나 지식을 시기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를 베타라고 부르면서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별명이 베타가 됐다고 하는데 콩진호가 맨날 이랑 엮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도 실제로 에라토스테네스가 뭐 하나 건들기만 하면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이상한 보고서를 발견합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진 날에 시에네의 변방 국경지대에선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물의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은 별거 아니죠.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정오의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사원의 기둥이나 수직으로 선 막대기의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는 현상입니다.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수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 뭐야, 이게 무슨 보고서야,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에라토스테네스는 상상력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평범한 현상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아니 뭐야, 하진날 정오 때도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그림자는 사라진 적이 없는데 시에네에서는 그림자가 사라진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구려. 하진 날이 다가오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실험을 준비합니다. 본인은 하진 날 정오 시간에 알렉산드리아의 기둥을 관찰합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같은 날 같은 시각 에라토스테네스는 시종 하나를 시에네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에네에 있는 기둥의 그림자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보고서대로 시에네에서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관찰한 기둥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 시에네로 보내졌던 시종은 복귀 후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시에네 보고서는 거짓이 아니었사옵니다. 보고서대로 시에네 해는 정확히 수직으로 떴었고 그림자는 전부 사라졌사옵니다. 우물 속에는 태양빛이 수직으로 들어갔사옵니다. 아니, 같은 시간에 시에네 그림자는 전부 사라지고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에라토스테네스는 그 당시 지역에 따라서 그림자 모양이 달라지는 이런 이상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 결국 그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두 지역의 그림자가 다른 이유는 바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에라토스테네스는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결론에 다다른 걸까? 여기 평평한 지구의 고대 이집트 지도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있다고 해보시오. 여기 살짝 떨어진 두 지역에 막대기를 하나씩 세워봅시다. 만약에 태양이 이 막대기들 꼭대기 위에 정확히 수직으로 뜬다면 두 지역에서 그림자는 생길 수 없소.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면 상황은 다르게 되오. 시에네에서는 분명히 수직 위치에 있던 태양이 더 북쪽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절대 수직 위치가 아니게 되오. 이것은 구부러진 정도가 심해질수록 그 차이는 더 심해질 것이오. 즉,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두 지역의 그림자 각도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도 서로 다른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오. 다른 해답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소. 고로 1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증명대로 지구는 둥근 것이 사실이올시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연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가 정말로 둥글다면 지구의 크기는, 그 둘레는 얼마나 될까? 지구는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걸까?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그림자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먼저 그는 알렉산드리아 지면의 수직으로 막대기를 세웁니다. 막대기에는 그림자가 질 텐데 이때 막대기의 위쪽 끝하고 막대기 그림자의 위쪽 끝에다가 가상의 선을 하나 이으면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막대기 그리고 가상의 선 사이를 이루는 각을 재봤더니 7.2도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지구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가 이루는 각도도 역시 7.2도.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정한 대로 지구가 완벽한 360도의 원 모양을 하고 있다면은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 360을 7.2로 나눈 수 50을 곱한다면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번에도 시종을 보내서 시에네부터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를 쟀고 그 거리는 약 925km라고 측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925km 곱하기 50. 정답은 46,000km. 에라토스테네스의 계산에 의하면 지구의 둘레는 46,000km입니다. 현대과학으로 정확하게 측정한 지구 둘레는 4075km인데요. 무려 2200년 전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이 정도 계산이라면 엄청난 정확도죠. 게다가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도구라고는 막대기와 그림자 그리고 두뇌뿐이었으니까 더더욱 놀랍습니다. 그런데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지구 둘레는 46,000km, 실제 지구 둘레는 4075km.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의 계산은 약 6,000km 길이의 오차에다가 14% 정도 그 크기를 초과 계산했는데요. 이 정도 오차를 보였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일단 지구는 완전한 구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 간의 거리 측정 값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글 지도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에네의 거리를 계산해보면 약 840km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50을 곱하면 42,000km 정도가 나오죠. 정말 아쉽죠. 거리 측정만 조금 더 정교했다면 지구 둘레 계산을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무려 2200년 전에 이 정도 정확도라면 정말 놀랍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했던 스타디아라는 길이 단위가 국가나 시대에 따라서 그 값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스타디아는 157m인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185m. 그런데 만약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길이 단위가 이집트의 스타디아였다면 지구 둘레는 39,690km가 나옵니다. 실제 지구 둘레하고 0.9%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훨씬 더 정밀해진 계산값인데 당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집트의 스타디아를 사용했을지 아니면 그리스의 스타디아를 사용했을지 이것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맞는 걸까? 밤하늘의 별들은 정말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걸까? 다음 컨텐츠는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누가 누굴 중심으로 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제 머리가 먼저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